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논어가 됐던, 맹자가 됐던, 장자가 됐던, 우리가 오늘 배우는 노자의 도덕경이 되었던,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글을 보고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자 맹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장자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공자와 맹자는 비판의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 장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 불교도 현대 사회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주자 철학은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자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죠. 왜? 조선시대를 망하게 한 것. 그것이 뭐죠? 조선을 망하게 한 원흉이 누구죠? 공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자 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자 철학을 비판합니다. 왜? 장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자는 재미있고 멋있다. 다 그런 것만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죠? 장자는 조선시대에 역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자 강의하는 분들 보세요. 노자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장자 글 읽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노자나 장자가 왜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었는가? 왜 그러면은 공자, 소위 말해서 유가는 사회의 주류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속성 가운데 뭐냐면은 처음에 노자 도덕경에 도가도 비가도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해석할 때 도가도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통례예요. 자, 도를 가히 도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 도는 항상된 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도를 가히 도라고 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비가도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항상생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 도가도라고 하는 것은 다소의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도면 이렇게 해석해도, 그러니까 천토를 붙일 수도 있지만 도가도나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부정은 아니죠. 아니,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말로서, 문자로서 표현이 되어져요. 표현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심전심. 여러분, 그거 속된 말로 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는 뭐죠?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노자의, 우리가 오늘도 배우는 2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노자의 글쓰기 방식의 패턴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상식적인 것,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이라든가 상식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깨트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노자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소위 말해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개념을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책이 노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게 식상을 하죠. 맨날 노노는 예를 들어서 공자는 밥 먹고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데에서 얘기를 하는 반면에 여기는 노자는 정말로 참신하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에 나와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좋은데 마치 노자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하고 글을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글. 이거 참 재밌는 글입니다. 이건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도덕경 1장에도 마찬가지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뭔가 논리적이라는 거,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거라는 거, 이치를 얘기한 겁니다. 어떠한 이치의 한 면을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이치의 한 면을 얘기한 것이지 이 글이 이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으로 묵인된 그 통념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의 노자의 묘미는 바로 그거예요. 자, 천하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통밥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론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낯설죠. 우리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자는 심오하고 어렵다.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편견입니다. 노자의 글 자체는요. 여기에 어려운 글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귀찮고 우리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러죠. 영어 공부가 한문 공부보다 여러분 훨씬 쉽습니다. 쉬워요. 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조금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문은 어떻게 보면은 고전이라고 하는 거 몇 개만 조금 외우고, 그러고, 물론 많은 시간을 요구하죠.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을 조금 넘어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뭔가 누가 한문을 조금 할 줄 알으면은 저 사람은 상당한 지식인이다. 뭔가 깊은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문을 잘 알고 동양 철학을 햄내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거드럼피고 하는 인간들 가운데 기본적인 소양도 안 갖춘 인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한문하고 관계가 없어요. 한문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왜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야 한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가가 아니더라도 이 글을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노와 맹자는 항상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장자를 보면은 장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 노자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 어떠한 사건, 일이 다 빠져 있고 이렇게 논리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추려서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것을 정당화한 면도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그냥 보면은 대충 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자, 그리고 글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글 보는 눈이 조금씩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자, 천하 이거 누구나 알죠?
누구나 세상에 누구나 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뭐를? 미지위미. 미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알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이렇게. 그때 이제 현토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응용을 해야 돼요. 이 글이 무슨 뜻일까?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현토를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으로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안다면 이렇게. 이것은 미워할 오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요 사는 뭐죠? 요 앞에 걸 이와 같은 행위. 이와 같은 행위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소리죠. 자,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이죠? 근데 이 도덕경에서는 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거론을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에는 왜냐면은 나쁜 어떠한 의도를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표면적으로 어떠한 선행을 행위를 했지만 그 이면에 자, 어떤 사람이 지역 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뭐 누구나 다 고맙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자기의 진짜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자, 투자적인 개념도 있을 수가 있죠. 지역 선거에 나간다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예, 국회의원 자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 자선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뜻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꼭 우리가 추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가볍게. 또 마찬가지로 예, 통행본에서는 예, 요 부분이 예,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을 알면 여기에는 요 글을 지위 요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막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것은 불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불선하다 이러면은 이거 자체도 예, 직역을 하면은 자,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안다면 이것은 추악한 행위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해석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죠? 예. 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아니,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아니, 그게 왜 불선이다. 이렇게 했는가. 이 글을 뒤집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죠? 쇼크죠. 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왜 불선이냐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이와 같은 일면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와 같은 현상 속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고로 있고 없는 것은 서로 간에 상생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현실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뭐랄까 판단하는 데 있어, 없어. 저 사람은 지식이 있어. 저 사람은 무식해. 저 사람은 돈이 있어. 저 사람은 교양이 있어. 저 사람은 교양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어떠한 그 대립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있고 없음에는 서로 간에 어떠한 상생관계가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이거는 뭐 해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어떤 문제에 어려운 점과 쉬운 점이, 그죠? 어려운 점과 쉽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극한의 어떠한 그 상대적인 어떠한 그 영역이잖아요. 쉽다, 어렵다. 예. 이것도 알고 보면은 서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떨어질 수가 없죠. 예.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단, 장단도 서로 이것은 비교가 되어다. 예. 그러나 백서본에는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에 야자가 붙어 있어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앞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장단,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것이 어떻게 보죠? 서로 형태로 드러나서 누구나 구별이 가능하죠. 자, 높다, 지위가 높다 또는 낮다. 어떤 물건이 건물이 크다, 낮다. 이런 것은 여기서 기울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 기울어진다는 건 넘어진다고 하면은 뜻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고지고, 이거 넘어질 경, 기울어질 경인데,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존에 지금까지 상생, 상성, 상형의 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서에는 0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바깥으로 드러난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한 구조를 모르더라도 그 대구의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해서 큰 틀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되지, 고지식하게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서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글이 조금 문제가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소리하고 음과 소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결론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 자, 음은 여러 가지 소리의 어떠한 조화를 말한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리, 하나의 소리, 도면 도, 레면 레, 이와 같은 하나의 소리를 말하는 거고, 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소리가 합주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론이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른다는 거. 이것이 서로 어떠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앞과 뒤는 서로 이렇게 이어지고 따라진다. 이것은 항상이라고 한다. 백서본에는 요 부분이 있는데 통행본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왜 생, 성, 형, 경 이런 말을 여기다가 왜 제가 파란 글자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뜻이 의미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한영 씨가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 했을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 깊은 의미가 있어서 쓴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소위 말해서 그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장유 계곡이라는, 호가 계곡에 계곡만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조선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장유 계곡입니다. 그분이 광해군과 인조반정 때 가담이 돼가지고 무슨 공신에 들어가는 분인데, 장유라고 하는 분은 상당한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읽었는데 그때 이거 참 재밌다 그랬는데,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을 읽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운율로 맞춰졌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태지 글 가운데는 읽다 보면은 운율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글을 읽기가, 운율을 맞춰 놓으면은 글을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소리가, 우리가 글을 읽는데 굉장히 쉬워요. 벌써 어떤 글들은 읽기조차 굉장히 힘든 글들이 있어요. 자, 생, 성, 형, 경 또는 영, 이거 발음이 전부 다 이응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운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다 맞춘 거는 아니죠. 화자는 맞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완전히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딘가 모르게 운율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초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대꾸적으로 썼다는 거. 아름다움이 아름답다. 선한 것이 선하다. 여기서 사악이다. 사불선이다. 이렇게 대꾸로 글을 썼다는 거. 그 밑에도 보세요. 뭐뭐지 뭐뭐는 이렇게. 뭐뭐지 뭐뭐 이렇게 똑같이 대꾸를 썼죠.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글을 쓸 때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죠. 자, 먼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글은 주로 어떤 문체죠? 대화에 쓰는 용어들. 예, 이게 구어체죠. 구어체. 대표적인 뭐죠? 논어죠. 논어는 공자가 이렇게 구어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것을 언행을 기록한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하기 쉽지. 배우고 또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공자가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논어를 읽다 보면은 이 구어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 자, 반면에 이 문어체 같은 경우 있어요. 대학 처음의 글과 중용 첫 번째 글이 뭐죠? 예,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문어체죠. 문어체. 예를 들어서 예, 문어체.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문어체에 가까운 것들이 많은 게, 그러니까 문어체와 구어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글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 글은 자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쫙 글을 썼을 때는 여러분 이거는 글을 써본 사람이면 대부분은 아는데 일종의 문어체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글을 의도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 좋은 글입니까? 나쁜 글입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거는 기계적인 글입니다. 기계적인 글. 자, 이 하나만 가지고서 전부 다 파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무지 상생하면은 이것을 추리해가지고 이와 같은 관점들을 전부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얘기지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글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잘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와 같은 기계적 해석, 기계적인 글들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술적으로 글을 쓸 때에 굉장히 이와 같은 방법은 좋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만 우리가 생각이 돼도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육아에서는 맹자에 따르면은 뭐죠? 시비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인의 예지에서 지는 뭐죠? 시비를 아는 거죠. 옳고 그름을. 근데 불가에서는 뭐죠? 시비는 하나다 그랬죠. 시비는 옳고 그름은 하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절대 진리에 가면은 시비는 없다. 시비는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옳고 그름이 서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교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색즉시공 같은 것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의 그 통념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발상이라는 거.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런 게. 근데 도대체 이놈의 색이 뭐냐? 이거는 뭐 전문가들도
설왕설래하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도대체 이 공이 뭐냐? 비었다는 게 뭐냐? 이거 잘못 해석하면 또 이것도 위험한 거죠. 예. 해석 잘못하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또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깨달음으로 들어갔다가 인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예. 정신이 잘못하면 파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 예. 결국은 말이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지만 그 만들어 놓은 말에 의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정신이 파탄될 수가 있다는 것. 도를 깨치려다가 여러분 깨달으며 갔다가 미친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 그리고 스님들도 그와 같은 것을 경계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치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그거 아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공부한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자, 우리는 깨달음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멋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죠. 선한 것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글을 보는 것과 제가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학적으로 글을 봅니다.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쓰임새라든가 글 쓰는 방식,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은 성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성인은 모든 것을 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 노자의 이제 그 본래의 모습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 글에서 나옵니다. 무의지사.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도가를 규정짓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무의의 사를 무의의 서의 사에 거처하고 거하고 이런 소리죠. 자, 도대체 무의라는 게 뭔가? 하지 않는 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왕필의 해석이 참 멋있습니다. 자연이 이미 족하다. 자연이 이미 족하거늘. 요 써있자는 없어도 돼요. 요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글에는 써있자가 있는데 그것은 요 앞에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냥 원래 자연 이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이미 족한 이건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가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그것은 패착이 된다. 일이 어긋나진다는 거예요.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자연은 어떻게 보면 무의자연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 무의자연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것 또한 함정이 있다는 것.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는 역사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자연 현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정말로 그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인간하고 자연의 어떠한 그 움직임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글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비판 정신. 여기에 딱 이렇게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 자, 성의는 여기 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성의는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불언지교. 요즘에도 이런 말 조금 쓰죠. 말할 수 없는 가르침. 말 없는 가르침. 그냥 그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이 가르침이다.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것은 지혜가 스스로 갖췄다. 요것도 보세요. 스스로 갖췄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미 족하다. 원래가 족하다 이런 거예요. 자연이 원래가 이미 갖춰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혜가 스스로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여기에 더 보태거나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거짓이 된다. 여기서도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패착이 된다. 자, 요거는 행으로서 얘기한 거라면은 요거는 지로서 얘기한 거죠. 지혜로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말은 참 멋있어요, 여러분. 무의자예요. 인간은 무의자. 그거 여러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한 사람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다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말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무의자연이 뭐죠? 그냥 방치를 하면은 이미 족하다. 그냥 방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그냥 방치하면 되죠.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90%는 걔는 가난한 인생을 살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자식들을 가르치고, 왜 공부를 못하고, 기본적인 학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그러죠? 그것은 분명히 무의한 것과는 위배돼요. 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온 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해가지고 강에 범람을 해가지고서 민간한테 피해를 주고 농사의 어떠한 논밭을 다 황폐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그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옛날서부터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랬죠. 그것은 무의한 일이 아니죠. 자연현상이 위배가 되죠. 근데 인간은 왜 그러죠?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가뭄이 지고 예를 들어서 홍수가 졌다고 하는 건 일시적인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댐을 쌓게 되면 언젠가 이것은 화근이 더 크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 왜 교육을 시키죠? 이미 족한데 그것은 인간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막기 위한 행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나치게 자녀 교육에 간섭을 하고 무리하고 조기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힘든 경우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또 좋은 점도 있다는 거. 교육이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위험하다는 거.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평등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 인간은 원래 평등하다. 인간은 원래가 평등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그러나 현실은 실제는 평등하지 않죠.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지식의 어떤 능력에도 전부 다 여러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평등만을
기준으로 삼아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똑같이 시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평등이 옳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평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탄압하게 되고 사람을 학살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생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이거는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김진호 목사님 계십니다. 김진호 목사님. 이분이 김진호 목사님 아이고 빨강으로 쓰지 말고 김진홍 목사님 이런 거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분이고 이분이 젊었을 때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 보면 좌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공동마을, 공동생산 어느 시골의 땅을 구입해 가지고서 그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둘의 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공동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몇 년 지나가서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4, 5년 지나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진호 목사님이 이것을 알았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어떠한 이분이 공산주의를 꿈꿔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하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공동 생산해가지고 공동 분배하는 식으로 젊었을 때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안 됐다는 거예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생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은 중간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파로 이렇게 돌린 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나쁘게 볼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에 대한 것, 인간은 자기 거에 대한 것, 이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부정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저는 그것이 옳다. 인간의 어떤 이기심, 어떠한 사유의 재산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것이 여러분 옳고 그르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부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이것을 너무나 인정을 해서 극대화시켜 버리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되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다 진보한다는 것은 어떠한 극단적으로 가지를 않고 보다 더 나은 어떠한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이론을 실질적으로 실천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 자, 이 관점에서 이것도 그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요 빨간 글자를 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글을 보면은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 해석을 다 비슷해요. 잘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다 빨간 글자를 쓴 것은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 요런 지자하고 또 요 지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일을 아는 것. 지차사. 요런 말이 있죠. 주자가는 요는 뭐냐? 깨달음에 해당됩니다. 약간 깨달음. 깨달음. 그러나 크게 보면 같이 봐도 돼요. 이것은 여러분 일에 나가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깨달음이 뭐죠?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일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이치가 담겨 있죠.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배우면은 겉모습이라든가 형태학적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죠. 그러나 거기에 이치가 담겨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죠. 이렇게 될 수가.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자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죠? 자, 지는 장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이런 고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맹자에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안다 이런 거. 근데 지혜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예, 이게 불교 용어잖아요. 예. 자, 불교가 들어오고 문자가 변한 거예요. 이거는 예, 제 판단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자비라는 말. 이거 불교적인 용어죠. 자비. 예. 자자는 써요. 근데 자와 비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는 불교의 용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예, 불교적인 용어가 이렇게 중국 사회에 소위 말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 자, 통행본이라고 하는 통행본에, 자, 이거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누가 통행본 81장을 했는지 모른다 그랬죠. 다만 이제 왕필에 의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왕필이 그 하상본이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것은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왕필에 나와 있는 이 통행본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는 글이 정말로 왕필의 글이냐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필이 쓴 것은 분명하게 맞기는 맞는데, 자, 왕필이 노자 도덕경의 주석을 다룬 것은 2세기라고 그랬죠. 예. 그러나 왕필의 통행본이 역사적으로 출판되어진 것은 12세기.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어떤 분은 16세기인가? 예. 이때 명나라 때, 송나라 때하고 명나라 때 출판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왕필이 주석을 달았을 때하고 왕필의 통행본이 출판되었을 때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10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떠한 글들이 조작되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왕필만 해도 그때 당시에 불교가 들어왔지만은 이와 같은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만, 이렇게 왕필에 분명히 지혜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여기다가 지혜를 썼을까요? 여기에도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두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두 글자로 보통은 씁니다. 차라리 지식 자비언을 이렇게 써둘 수도 있죠. 근데 지혜 자비언을 이렇게 썼다는 거. 그리고 이족, 이미 족하다. 뭐가 이미 원래가 족한 거다. 자연은 원래가 손댈 필요가 없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든 적게 오든 그것이 인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나 인간이 거기에서 살아나갔을 때는 그것은 비가 넘어올 수도 있고 비가 적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기후제를 뭐하러 지냅니까? 자연은 이미 족한데.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 삶과 자연과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럴 때 항상 어긋난다는 게 아니야. 항상 같지만은 않다는. 인간에게 항상 유리한 조건을 자연이 제공하지 않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인간은 그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글자가 전부 다 이렇게 짝을 맞췄죠. 이렇게. 이게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게 한문의 방식. 요것만 익히게 되면 글 쓰는데 굉장히 쉬워요. 아, 이렇게 쓰는구나. 여기도 보세요. 처하다, 무의지사, 행하다, 불온지교. 글 쓰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일종의 그 나쁘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글을 썼다는 거. 기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거 지나가는 길에 요런 것도 배우고 한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예. 그리고 이 글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것이 여러분, 자, 여기를 성인이라고 하지 말고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은 무의의 정치를 행한다. 무의의 정치를 행한다. 무의지정을 행한다. 그러면 도대체 팔짱 끼고 임금은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의 고서들은 전부 다 통치학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학. 그 대표적인 게 도덕경이에요. 이 도덕경이 한나라 때에 그 소위 말해서 정치에 어떠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이었다는 거.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거.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한나라 무제가 바로 동중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육아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다는 것. 그래서 그 전에 황로 사상과 육아의 어떠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중국 후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의 사상이에요. 무의의 정치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씩 조금 시간이 날 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 무의라는 것. 행위함이 없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의의 일을 행한다. 이런 소리죠. 무의가 뭐냐면 인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게 무의가 아니죠. 열심히 해도. 공자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무의예요. 일종의. 이런 표현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인간을 의해서 한 것은 아무런 자기의 사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는 어떻게 보면 평생 바빠요. 공자도 맹자도 무의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부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참 또 재미있습니다. 만물이 작이라고 하는 것은 요와 같은 표현, 만물이 작한다. 자, 주역에 우리가 첫 번째 나중에 글을 보면 요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만물이 작한다. 만물이 일어난다. 자, 저도 이런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상한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병증이 일어난다. 똑같습니다. 이게. 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만물이 일어나는데 여기 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서에 있는 거죠. 근데 통행본은 없고 만물이 일어나는 것을 그 통행본은 사용하지 않는다. 만물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백서들은 시작으로 삼지 않는다. 시작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자, 요게 조금 어려운 글이죠. 그 다음 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이 불이하며 내가 낳지만은 내가 소유하지 않으며. 자, 요거는 백서본에는 없어요. 근데 통행본에 있는 거예요. 생이 불이하며 이거 유명한 글입니다, 여러분. 위의불시하며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만 내가 그 행위를 했다고 하는 자만감을 갖지 않는다. 내가 그 행위를 했다고 믿지 않는다. 왜? 그것은 원래 자연적인 것. 공이 이루어졌어요. 공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데 거처하지 아니하니 거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현톱 주의해서 봐야 돼요. 부유불거하니 시불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유불거라사 이렇게 거처하지 공이 이루어졌는데 그 공을 자기가 세웠다고 자랑을 한다든가 뽐낸다든가 과시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하고 무관하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나하고 무관하다.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는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공을 이뤘어. 내가 했다. 내가 공을 이뤘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게 바로 무의죠. 무의.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논어에 말하면은 무의죠. 무의. 그 공자 제자들이 공자는 뜻이 없다. 무의, 무필, 무아, 무고 이런 말 있잖아요. 무아. 내가 없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은 소유하지 않는다. 너는 내 거야. 예. 부부지간 결혼을 했어요. 일심동체. 이거 위험한 말이죠. 여러분 믿지도 않죠? 예. 너는 내 거야. 예. 이거 위험한 발상이죠. 예.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소유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게 멋진 말이면서 상당히 이거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거라고 인식하지 아니해야지만 이에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예. 생, 행위, 공이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한, 나쁘게 말하면 교묘한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처세술. 사람들은 멋있다 그러죠? 알고 보면 교묘한 처세술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결국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이 사람이 정말로 무아였다면은 공이 이루어지고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식을 낳고 그와 같은 것들 정치에 나가서 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예.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것을 소유하고 갖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은연중에 겉으로라도 뽐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게 보면은 교묘한 처세술이 있다. 예. 명도 선생이 옛날에 그 송나라 때 학자라고 그랬죠. 노자의 도덕경을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맹자의 글과 어떤 게 다르죠? 맹자는 어떤 사람이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위성이라는 것. 예. 의가 뭐죠? 사의 마땅함이죠. 사지의라고 그랬죠. 사지의. 예. 마땅함. 예. 일의 마땅함. 이 글은 없어요. 여기에는. 자, 노자 도덕경에는 일의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맹자는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맹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이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분 멋있는 말이지만 이 노자 도덕경 또한 멋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교묘한 술수가 있다. 술수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인심, 사람의 마음속에 즐거워해서 나가는 바다, 아름다운 것을. 예, 그렇죠, 여러분? 어떤 미인을 보면 누구나 다 멋있다, 즐거워하고 이렇게 빠지죠. 예. 어떤 사람이 못생겼어요. 그럼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못생겼다고. 꼭 여기서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죠. 행위가 어떠한 좋은 행위, 나쁜 행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에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미호는 마치 기뻐하고 분노하는 것 같다. 선불서는 마치 시와 옳고 그른 것 같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왕필은 희노는 같은 뿌리이며 시비는 같은 문이다. 이건 뭐 여러분 해석할 필요 없죠. 예. 고로 불가득이 편거야라. 여기에 어조사 이자가 통행본어는 빠져 있는데 백서본에는 있습니다. 있는 게 맞습니다. 불가득 편거.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원래 문법적으로 불가득이 편거다. 그러니까 불가득이라고 맨 나중에 편거. 요 편은 뭐죠? 한쪽만 하나만 듣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만 듣는 것.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여기는 거. 이건 하나다. 한쪽 편을 드는 거다. 좋은 것 속에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뜻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성.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사회적으로 편견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만 드는 것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 6가지는, 예, 6가지는 앞에 나와 있었던 것. 예.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바로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예. 아이고, 이렇게 하면 6가지죠. 예. 이 6가지는 모두 다 자연한 것을 진열한 것이다. 나열한 것이다. 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 편거지 명수다. 예. 자, 한쪽으로, 예, 들어서는 안 되는, 한쪽으로 들어서 안 되는 밝은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치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수라고 옛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썼다는 것. 자, 밝은 경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밝은 경우이다. 밝은 예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치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사례이다. 분명한 사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왜 제가 이자라고 하는 건 조심스러웠냐면은 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 하나의 글자가, 예, 하나의 글자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부각되어진 게 뭐라 그랬죠? 성리학이죠. 소위 말해서 명도 2000 주자에 의한 성리학이 나오면서 후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것은, 예, 그 조선시대 학자도 그렇고 중국 학자도 그랬으면 이 자가 마침내 밝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글자였는데 역사적으로 완전히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리학 이전에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성리학이 나오면서 바로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부각이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 원래 그 통행본에는 요거 빼버리고 이 수와 분명한 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는 어떠한 계산, 셀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예이다, 사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 분명한 이치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예. 자, 이 광필이 참 해석을 잘했어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예, 정말 굉장합니다. 예. 공성이 불거나 요거는 생략되어 있는데, 자, 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거처하지 않는 거.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참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인물이 용하고 요 물에 의해서, 예,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예, 물에 의해서. 요거는 물이라고 꼭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라고. 상황. 어떠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공이 세워진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자, 여러분, 칼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도둑을 만났다. 길을 가다 도둑을 만났다. 칼을 빼야죠. 그게 바로 물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죠.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국가적 정말로 위기 상황에 나타났을 때, 처했을 때 이순신의 역사적인 빛나는, 예, 행위들이 나타난 거예요. 임진왜란이 없었으면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거론될 필요도 없고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하면은 이순신은 구국의 장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물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응용을 해석을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공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되죠? 선조가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무서움에 떨었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예? 신하들이 임금이 선조가 이순신을 시기 질투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올려다가 그냥 삭탈 관직하고 때려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원기훈 장군이 그 어디죠? 그 천량포인가 거기에 가지고 싸움에다가 다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조선의 수군이 다 괴멸돼 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순신이 너무 전공을 세우니까 좋기는 좋은데 두려운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순신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전란이 끝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역모로 죽게 되면 집안은 쑥대밭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성이 불거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술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들어와서는 안 그런 것 같죠? 여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좋은 뜻으로만 보자면은 공이 이루어진 것은 저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만 거기에 쓰임이 있었을 뿐이지 공 자체는 거기에서 저절로 이룬 거죠. 그런데 여기를 거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삼으면. 만약에 공을 내 거로 한다면은 이 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맞죠, 여러분? 죽음이죠. 죽음이 공을 많이 세우면은 죽음이 옵니다. 학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들었던 건데, 자, 우리가 스님이 돼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 깨닫게 되면 뭐가 되죠? 시기, 질투가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야, 어떤 그 스님이 톡을 해서 깨닫다 그러더라. 뭐 안다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밤에 몽둥이 칼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깨달았느냐 보여달라 이렇게 하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저 아는 그 선배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죠, 이런 거. 어떤 스님이 깨달았어도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사람의 시기 질투,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바닥도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바닥이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태지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도지 소기에, 도가 있는 곳에 회방이 따른다 그랬어요. 회방이, 도가 있는 곳에 회방이. 도가 있으면 사람이 칭송할 것 같죠. 회방이 따릅니다. 하물며 일반 사회에서 공을 세웠을 때면 중상모략, 시기, 질투가 바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을 자기 거로 한다면,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임진왜란때 저기에서 조선의 수군이 외병을 막지 못했다고 하면은 조선은 거덜났어. 이거는 우리들의 공이야 라고 했다 보면은 이순신은 역모로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기 거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떠한 어두운 속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놀라운 어떤 탁견이라고 봅니다. 근데 공자나 맹자는 이런 식의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왜? 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기는 자꾸만 이렇게 공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맹자에 보면은 공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날의 동중서가 뭐라 그러면은 모기의어 불모기공이라 그랬어요. 그 의를 도모하고 그 공을 도모하지 않는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동중서가 그래서 후세의 그 유학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자는 모기의하고 불모기공이다. 그 공을 도모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벌써 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의라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 노자하고 노자 철학이에요. 이거는 뭐냐? 처세술이죠. 처세는 뭐죠? 생존이잖아요. 생존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존을. 이게 나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논어나 맹자는 뭐죠? 생존을 가르치지 않아요. 의냐, 의가 아니냐,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예. 자, 옛날 사람 가운데 초나라, 예, 요거는 제가 김은경 선생의 그 책에서 이렇게 조금 예,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초나라 자발이라는 사람이 채나라를 이렇게, 예, 채나라를, 이게 채나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 배우면은, 예, 채나라가 있습니다. 채나라를 정벌해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초나라는 요즘 말하면 강대국이에요. 예, 채나라는 약소국입니다. 근데 어쨌든 큰 공을 세워서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선 임금이라고 예, 나라에서 포상을 하려고 했을 때 모든 전공을 임금과 장수와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에게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다. 이게 뭐죠? 구체적인 사례죠. 예. 이거는 뭐죠? 이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를 떠나서 이치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말들은 이치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편집을 했다는 거. 예. 만약의 경우 이 글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노자 도덕경은 예, 전국 시대의 어느 시대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후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사람 이름 하나 없잖아요. 예. 이거는 예, 예전 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해내는 결과물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 노자라고 하는 것은 가공의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진나라 말기에서 예, 한나라 초기, 예, 약간 중기 쪽까지는 안 가도 그 초기에 그 글이 아니겠는가,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글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